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집에 꽂혀 있는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우연히 또 발견하게 됐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본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아 진짜 실력자는 이 윤은수 회장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필라를 한국을 한번 줘보자. 책 제목이 되게 특이해요. 내가 연봉 18억 원을 받는 이유. 25년 전 연봉이라는 그렇죠. 거. 그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의 윤윤수 회장이 직접 쓰신 네. 책이죠. 사상 최초로 책 네. 실물이 없는 리딩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책을 약간 놓고 와가지고 예. 네, 갑자기 바쁘게 오느라고 이거를 헌책방에 샀거든요. 예. 2,000원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가가 싼 시절이냐면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한 연봉 300억? 이게 연봉 18억을 지금 97년 연봉 18억 원을 현재로. 그쵸. 아마 강남 부동산을 보시면은 그 정도는.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집에 꽂혀 있는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우연히 또 발견하게 됐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필라를 투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여기서도 말했던 뭐 백산이나 FNF를 투자할 때도 그랬고 사실 뭐 다른 직업에 있는 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또 사업하면서 힘든 거는 뭘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알기 되게 쉽게 써 있어가지고 근데 뭐 책이 좀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방송을 들으셔서 제가 좀 요약하는 걸 들으시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뭐 패션주 투자할 네. 때나 좀 아이디어로 같이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리딩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필라를 눈여겨보게 된 거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갑자기 필라가 애들이 다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4년 전? 네, 5년 전? 막 그때. 이럴 때. 예. 그러면서 아마 주가가 한 3배? 뭐 네. 그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저 소풍 갈 때 필라 맞아요. 입고 싶어가지고 네. 막. 그때 어마어마한 인기였거든요. 네. 조금 더, 다시 패션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느꼈고. 네. 골프 회사를 그때 미래셋P랑 같이 네. 손잡고 엄청난 큰 딜을 하면서 또 한 번 레벨업이 되면서 큰 화제가 또 됐었잖아요. 확실히 이제 윤은수 회장이 배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필라가 이제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그러고서 그 끝마침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더 미래를 알고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그걸 비교해서 보니까 사실 더 재미더라고요. 왜냐면 필라 브랜드를 나중에 그 자회사가 모회사 거를 사오는 개념처럼 이제 필라를 다시 사온 거거든요. 네. 뭐 책 제목처럼 처음에는 좀 이게 잘난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시작을 해요. 엄청 자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좀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책이 되게 직설적으로 써 있어요. 되게 짧고 읽기처럼. 초반부는 뭐 거의 비슷해요.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얘기. 어려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고등학교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고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거든요. 공부를 또 워낙에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갔는데 이제 서울대 치대를 갔다.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뭐 치대 간 게 뭐 잘못된가 그런데 그때 뭐 치대가 점수가 낮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재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대를 다시 가기 위해서. 그 재수를 했는데 그게 좀 실패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영어랑 그 무역 쪽이 좀 뜰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울분을 삼키면서 이제 외대 무역학과인가 뭐 그쪽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화승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뭐 JC페니 그런 무역회사 거기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네. 그 E.T. 영화가 빵 뜨면서 그 E.T. 그 인형을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회사에서. 그래서 컨테이너 뭐 4개인가 5개인가로 해가지고 뭐 화승에 근무하던 시절에 네. E.T. 본을 뜬 이제 인형을 만든. 네,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딱 봤더니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저작권 있는 애가 따로 있는데 이거 지금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작권 80년대니까 약간 뭐 우리가 좀 개념이 없던 시절이긴 했죠. 예. 서울 리어카에 뭐 E.T. 인형이 엄청 많았다. 자기 때문에. 네. 회사에 손실을 입혀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40대 때. 본인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뭐 제조업도 하시고 여러 나라를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브랜드가 2가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라코스테하고 필라였다고. 라코스테는 저기 동일방직인데 아픔이 있는 회사라서 박제된 거 하나 있거든요. 아픔이 박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그걸 펼치려고 원래 좀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근데 호모 알티스라는 사람이 라이센스를 사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울분을 삼키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막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라이센스 따간 사람을 굉장히 비난을 해요.
왜냐면은 호모 알티스라는 사람은 정말 능력이 되게 없어 보였다. 분명히 안 좋아질 거라고 자기는 봤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만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호모 알티스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다시 만나자. 어,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서 오히려 본인이 네, 그 호모 알티스가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는 것 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덕분이다. 자기가 많이 도와줬고 자기 네. 덕분이다. 한국의 필라는 그러면 라이선스를 어떻게 가져온 거죠? 이 이탈리아 본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아 진짜 실력자는 이 윤은수 회장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필라를 한국을 한번 줘보자. 라고 윤 회장님이 책에 쓴 거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게 국내에도 해외 그 브랜드 라이선스를 가져다가 뭐 제조를 뭐 해외나 국내 어디 맡겨서 판매를 하는 그런 라이선스 브랜드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FNF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일 네. 거고 뭐 도네이처 홀딩스라든지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패션주 투자를 할 때 뭔가 좀 공부가 된다, 도움이 된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여기 책에서 좀 느꼈던 점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라이센스의 중요성하고 네. 유행의 법칙입니다. 유행의 법칙. 도대체 유행은 어떻게 유행이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해외에 갔던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 있었던 브랜드를 입고 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뭐지? 해외 물 먹은 학생들이 그렇죠. 먼저 와서 말 그대로 셀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유행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딱 90년대 네. 유행 근데 저는 스타일이네요. 근데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명품 그런 명품이나 뭐 지금 되게 어떤 브랜드가 이미지가 있는 거는 사용해서 그 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냐 왕실에서 사용해서 인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조금 그렇지만 이게 귀족이나 왕실에서 사용해서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저게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거구나. 루이비통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명품 이미지가 자리 잡고 연예인들 광고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셀럽에서 대중으로 퍼지면서 이 회사의 매출은 급성장을 하게 네. 되는 거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좀 우연이지만 네. 사실 장성규가 거기서 클래시스에서 뭐였지? 슈링크를 맞아가지고 그런 거 뭐 이제 알바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빵 떠가지고 사실 거기에 가장 큰 홍보가 됐었거든요. 워크맨. 네, 맞아. 그리고 휠라가 사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됐던 게 그 어글리 슈즈라고 하나요? 네. 나오면서 한번 또 빵 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품목이었는데. 가장 제가 투자해서 도움이 받았던 거는 이 부분인데 네. 요즘 주가가 좀 잘 가는데 네. 예전에 백산을 투자해가지고 되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백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성공했던 종목이라서 거기서도 그랬던 백산에서도 그랬던 게 굉장히 그 스웨이드 소재가 네. 거기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쩌면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인건비가 싼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생각이 편견이.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저처럼 생각하는 거는 되게 아니라고 신발 산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 인건비가 싸게 해서 해외로 나가는 건 맞다. 네, 근데 그거는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읽었더니 네. 어쨌든 신발 산업은 3개가 있는데 공정이 네. 그러니까 조립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원단, 금형 뭐 그런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공정이 있는데 네. 이 책에 써 있는 대로 하면은 조립 공정은 인건비 싼 데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동남아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원단 소재나 금형 쪽은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로 해야 되는 거라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키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걸 하면은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미국이 하고. 근데 디자인도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는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신발이 이렇게 예전부터 셌으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신발을 잘 만들겠구나.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구나. 신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의류 산업에서는 제조만큼 어떻게 보면 제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3번째로 말씀드린 건 재고 관리. 재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특히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사실 잘 캐치하기 힘들어요. 실제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찍힐 것 같다가 네.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재고 관리가 재고 자산. 굉장히 네. 핵심이고. 그리고 재고 자산을 못하면은 갑자기 4분기에
어닝쇼크 왕창 나오고. 예 두드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재고 자산의 중요성이 나오거든요. 네. 20원으로 물건 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30원으로 가져와도 재고가 없으면 30원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팔릴 것 같으면 이제 대손충당 쌓아야 네. 되고 상각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는 이제 영업의 손실이 네. 돼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회사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네. 정말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 약간 그런 노하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윤영수 회장님? 너무 옛날이니까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너무 이게 뭐 컴퓨터도 사실 인터넷도 없던 거의 시절이니까 이때는 이제 해외 공장이 있는 게 어쨌든 안 좋은 거다. 왜냐면 재고를 지키듯이 이렇게 납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제때제때 못 만들면은 그게 완전 재고로 다 쌓아버리기 때문에 책에서 아예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20%가 남는데 물건을 거기서 만들어주면은 네네네. 필라는 25%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인센티브로 너네가 잘 만들면은. 그러니까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사실 똑똑한데 네. 그리고 기술력도 있는데 그 공장에서 얼마큼 정성을 들여서 더 신경을 써주면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기술력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네. 이 퀄리티를 위해서. 네네. 또 이게 유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대리점 마진도 굉장히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30%는 가져가는데 그 대신에 조건을 되게 철저하게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가장 중심가에 있고 20평 뭐 매장 20평이 무조건 넘어야 되고 그렇게 막 철저한 조건을 좀 내세워가지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브랜드의 힘은 결국에는 어디에 있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브랜드의 힘은 단 하나입니다. 노세일입니다. 노세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해요. 세일을 안 하면은 이 회사는 무조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파는데 필라는 인기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30%만 해도 다 팔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잘 나갈 땐 그렇죠. 네, 잘 나갈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지금은 될 약간 수 좀 있겠습니다. 전략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네. 제가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패션 문화랑 그때도 이제 로컬 직영 스토어 그거에 대해서 제 FNF 투자할 때도 막 홍콩에다가 이제 막 냈거든요. 플래그십 매장, 플래그십 매장, 그 대형 매장. 저걸 왜 그렇게 만들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있어야지 그 브랜드를 진짜 더 알릴 수 있고 사실 그걸 하면 어쨌든 회사는 마이너스가 많이 잡힐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임대료라든지 네, 임대료도 그것도 워낙에 못 비싼 뽑죠. 데다 하니까 뭐 소비자 취향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알 수 있게 반응을 네. 좀 직접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패션 문화? 네. 이거는 좀 라이센스랑 겹치는데 네. 아마 FNF가 일단은 한 획을 그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디스커버리를 갖고 와가지고 네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S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네. 입고 다니는 걸 거의 사실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로고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로고빨. 네. 네, 로고빨. 진짜거든요. 무슨 로고빨이 품질을 담보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약간 믿음은 생기죠. 아, 저기 옷 괜찮아. 네. 약간 이런. 네. 라이센스 가져와서 사업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키워봤자 안 된다. 사주질 않는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기 전까지 뭐 형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중학교 때 10만 원짜리 청바지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였어요. 네, 저 중학교 때 닉스. 닉스, 그쵸. 스톰, 네. 겐유즈드, 겐유즈. 그때 뭐 케빈 클라인, 네, 맞습니다. 리, 보이 런던, 네. 미치코 런던, 뭐지 런던이 많아. 근데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휠라도 사실은 그 중에 약간 고급 브랜드, 그렇죠. 비싼 브랜드 중에 네.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브랜드가 네, 되어 있는 대단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사업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저도 투자할 때 느끼는데 중국에 나가면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인구가 얼마야 거기서 뭐 10%만 사도 얼마 남겠네. 네, 네. 가서 팔자. 처음에 회사도 만만하게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저기 써있는 거 상해 20개, 뭐 북경 4개, 그래서 모두 한 50개 매장을 그때 당시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안 됐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중국은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 해안하고 이제 내륙 섬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는 당연히 해안 쪽이겠죠. 왜냐면 무역이 많이 되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니까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관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관세를 따로 매겨요. 그래서 해안은 높게 매기고 내륙에서 그 하는 건 관세를 좀 이제 떨어뜨립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또 중국 상인들이 나와요. 싼 데에서 수입을 싼 데 해서 수입을 자기가 해가지고 관세 비싼 데 데로 가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나는 5,000원에 샀는데 저기서는 3,000원에 팔아? 그럼 그냥 그 브랜드 사실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성이라서. 그렇죠. 그 얘기에 되게 좀 놀랐어요. 아, 내가 몰랐던 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그 한 성공한 사업가의 자서전,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네. 그 산업을 이해하고 또 그 산업 내에 속해 있는 다른 회사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네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92년에 60억, 96년에 1130억, 97년에 1500억 목표했으니까 네. 매출 증가액이 뭐 200억, 250%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96년에 1500억의 순이익이 195억 찍혔다니까 네. 이 연봉을 받을 만한 거죠. 결국에 안 줄 수가 없는 걸 필라 본사가. 더 주면 더 줬지. 60억에서 4년 만에 1130억으로 갑니다. 지금 필라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주식이 더 좋아 보여서. 아니, 여기 저희가 하는 퀀트 K 보면은 네. 10년치 재무제표가 나와요. 네. 10년치 그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3조 7,940억이네요. 60억짜리가 예. 3조.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샀었으면은 워렌 버핏 아저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네. 주위에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텐베거. 1000배거 아니라 이건 거의 10,000배거 아닌가요? 아, 밀리언 버거? 또 휠라를 BTS가 광고 모델 네. 한 적 있지 않았던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음번 브랜드의 어떤 리빌딩은 언제 올 것인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저는 좀 신제품을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주가는 보고 있지만 회사 기업 안에서는 진짜 물밀듯이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정말 적자지만 정말 그 밑에 회사는 진짜 안간힘을 쓰면서 변화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제 딱 유행가 맞게 한번 터져주면 또 이제 올라가고 저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FNF라고 생각을 해요. 디스커버리 네. 그리고 형보다 나은 동생 MLB 네. 가 있기 때문이지 사실 그 다른 브랜드들은 듀베티카라든지 별로 성공한 거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 안에서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커버리 같은 거는 디스커버리가 이제 어글리 신발 그것도 했었잖아요, MLB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계속 터트려 나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뽀글이라고 하는 그것도 만들고 플리스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골프웨어나 테니스 쪽이 좀 유행이니까 아마 좀 회사가 그런 쪽으로 다들 갈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신제품을 자꾸 만들어가면 매출이 어쨌든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브랜드가 매출이 괜찮으면서 새로운 브랜드가 터져 나가면은 매출이 점점 어쨌든 업 돼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망가질 일은 없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까지 엄청 잘 되는 건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어저께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네. 국내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가지고 좀 놀랐어. 맞아요. 네.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그럼 뭐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가지고 그러게 지금 몇 개 분기 연속이지 네. 그 푸프 FNF는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죠. 그 김창수 CEO 분께서 네. 저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신 어쨌든 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만약에 듀베디카를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 뭐 그러면은 뭐 정말 끝판왕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한번. 그 힘이 닿는 대로 윤윤수 회장님과 김창수 회장님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45년 불편하실- 머리 거의 한 80 가까이 아마 되셨을 텐데 저희는 안 불편합니다. 애널리스트 막 그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유행을 제일 먼저 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을 어디다가 많이 쓰기 시작하는지만 딱 보시면은 갑자기 안 가던 브랜드를 막 걔 가려고 하고 뭐 옷 사달라 그런다. 그럼 거기를 많이 지켜봐서 또 회사 공부해 보시면은 사는 건 엄마 아빠가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걸 발굴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싼 주식들이 그래서 항상- 엄청 많아가지고. 항상 공부는 정말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루에 2개씩 막 분석하면서 기업을.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기업을 보고 가는 거죠. 내가 연봉 18억 원을 받는 이유.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의 1997년 조선일보사에서 나온 책을 바탕으로 오늘 함께 이제 책을 읽는 리딩방 함께 했고요. 오늘 헌터 곽준규님.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